네, 제가 어제 동지와 업자다라고 했더니 어떤 업자들을 지지하는 업자와 공생관계를 하고 있는 자들인지 몰라도 저에게 응원의 문자도 많이 왔고요. 어떤 민주당 탈당해라라고 하는 조국혁신당으로 가라라고 하는 어떤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민주당에 있으면 조국혁신당이랑 나중에 합당할 거라서 네가 나가라. 저는 민주당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동지들은 다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가 어떻게 아무리 민주당 파란색 잠바를 입고 있다라고 해서 김용남을 응원합니까? 그것도 상대가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김용남 대 이현주가 붙었다 그러면 김용남을 응원할 수 있어요. 그쵸? 저는 김용남 대 이현주 붙었다 그러면 김용남을 지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남 대 조국이라 이 자체가 평가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누가 동지고 누가 업자인지는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하필 김용남이 그쪽 공천을 받은 건 그 사람의 뭐 운명인지 그 사람의 난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김용남을 동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 탄핵 이후에 국힘당은 망해야 된다. 이쪽은 먹을 게 없다. 라고 생각하니까 대선 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지지 세력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업자들이 도와준다 그러는데 굳이 거절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 업자들이 대거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 국힘당에서 사업을 하다가 넘어온 신인규 뿐만 아니라 뭐 허은하, 김용남, 이현주도 업자예요. 국힘당 다 넘어왔잖아요. 그건 업자들이에요. 업자들은 먹을 게 없으면 다른 사람과 다시 계약을 하고 떠납니다. 동지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기뻐도 슬퍼도 늘 옆에 있는 게 동지예요. 제가 볼 땐 이거는 시사타팔에서 조국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민주시민이라 그러면 조국을 외면할 수가 없는 선거예요. 평택을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거는 어제 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맞아요. 업자들 누구죠? 김상욱 같은 애들 업자들 왔죠. 그리고 송영길 업자 왔잖아요. 소나무당에서 입당했잖아요. 업자들 왔잖아요. 많이 와니까 업자들이 오니까 시끄럽죠. 응? 동지들은 원래 말없이 뒤에서 눈물도 같이 흘려주고 뒤에서 등등 밀어주고 하는 게 동지예요. 업자들은 내가 찐이야, 내가 이재명을 만들었어, 연병들하는 게 업자예요. 왜? 자기의 성과를 얘기해줘야지 그 다음 일거리가 들어오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정리 쉽죠? 동지는 조용히 슬퍼도 뒤에서 눈물 흘려주고 잘 되면 멀리서 박수 쳐주고, 응? 힘들어하면 쓰러지지 말라고 뒤에서 막아주는 게 동지예요. 업자 새끼들은 내가 이재명을 만들었어 유튜브 쳐나와갖고 연병들하는 정치 평론가들 유튜버 새끼들 이거 업자지 않아요? 저는 업자와 동지를 어제 그냥 구분을 해줬더니 긁힌 인간들이 있나봐요. 오늘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저는 김용남을 어떻게 보냐, 저는 김용남은 제2의 조응천이라고 봅니다. 제 말 여러분들 아마 이 말은 나중에 성지가 될 거예요. 왜 제가 김용남을 제2의 조응천으로 보냐면, 조응천이가 민주당에 합세한 게 언제냐면 박근혜 탄핵 이후예요. 똑같죠? 김용남이도 윤석열 탄핵 이후에 민주당에 합세한 인간이에요. 조응천 검사 출신이죠. 김용남 검사 출신이죠. 결국은 지금 조응천 어디가 있습니까? 흘러 이낙연이 따라갔다가 결국은 조응천 자기 밥그릇 뺐으면 절대 용납 안 하죠. 그래서 이낙연이 따라갔다가 지금 어디가 있죠? 개혁신당 가 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업자를 조심하라, 동지는 남고 업자는 떠난다고 얘기하냐면 4년 뒤에 김용남이 어디가 있나 보십시오. 2028년도에 김용남은 민주당에서 배지를 못 달거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뒤도 안 보고 김용남이나 이런 업자들은 떠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과거에 국힘당에서 넘어온 인간들 중에
뿌리를 내리고 민주당에 있는 인간들 있어요? 없어요. 응? 삼성 출신 양양자 데리고 왔다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국힘당 가 있어요. 이상한 애들 영입하면 내일 민주당이 시끄럽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어디가 있는지 보십시오. 응? 이 영입 좋지요. 영입 성공한 사례들도 많지요. 응? 그렇잖아. 손학세 대표적인 과거에서 무슨 손학세 이런 사람들 저쪽에서 넘어가갖고 뿌리 내린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조정훈도 그렇고 시민당 연합해갖고 다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김용남은 제2의 저는 조응천이다라고 얘기해서 지금이야 민주당의 어떤 공천을 받아갖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민주당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걱정을 싹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조국이 민주당과 합당이 언젠가는 될 거라고 2028년 총선 전에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여러분들 조국이 아무리 민주당과 사이가 안 좋은다라고 국힘당에 입당하거나 그런 사상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실 경우에는 김용남은 제2의 조응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평택을 선거 여러분들에게 분석 하나 해줄게요. 뭐가 포인트냐면요. 평택을 여러분들 선거 단일화가 필요하겠죠. 단일화 누구 손에 달렸어요? 평택을 선거는 김용남이나 조국 대표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평택을 선거의 단일화는 자유선진연합, 자유와 연대의 황교안에 달렸어요. 진짜야. 나중에 제가 분석하는 게 맞나 보세요. 평택을의 단일화는 지금은 단일화 얘기 안 해요. 나중에 그 언제죠? 투표용지에 표시가 되기 전에 황교안이가 지금 자유와 연대로 이쪽에 여러분들 출마를 했는데 지금 선거 초반이라서 황교안이도 한 10% 나와요. 윤어게인 세력 대표로 황교안이가 나왔고 저쪽에는 지금 누구죠? 그 유이동이라고 그 평택에서 3선했던 의원. 아무래도 유이동이 황교안보다는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앞서죠. 제가 왜 평택을 선거의 단일화는 황교안에게 달렸다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황교안이가 단일화 안 하고 끝까지 가면요. 조국, 김용남, 유이동, 황교안, 김정은 같이 가도 돼요. 그쵸? 황교안이 단일화 안 하고 완주한다 그러면 오자 대결로 가도 조국이 이겨요. 근데 황교안이가 유이동과 단일화를 하는 순간 이 민주진보지정에서 단일화는 필수가 돼요. 왜 그러냐면 조국, 김용남, 김재현 셋이 김재현은 지금 한 9%, 8% 나온다고 하는데 결국 김재현은 선거 막판으로 가면 3, 4%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지층들이 지금 나중에는 표를 직결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택을 단일화를 굳이 뭐 김용남한테 후보 사퇴하라, 조국한테 후보 사퇴하라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지지하시는 분들 지지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지하고 싶은 나는 김용남이 좋다 그러면 김용남 지지해도 돼요. 왜냐면 김용남은 지금 민주당 사람이에요. 굳이 제가 김용남을 죽일 마음도 없고 김용남에 대한 디스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택을 해서 나는 그래도 민주당 당원이니까 김용남을 찍겠다. 그거 찍으세요. 마음 먹으세요. 나는 그래도 김용남은 아니다. 그래도 내 동지는 조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국에게 투표를 하세요. 다만 국힘당에서 만약에 황교안이가 지지도 윤어게인 세력들의 힘을 얻어갖고 지지율이 한 10% 나온다. 근데 유이동과 단일화를 한다. 그때는 우리 민주주의에서 저는 단일화를 요구할 겁니다. 가위바위보라도. 왜? 아니 절대 저는 제 사전에 빨간당이 당선되는 거는 못 봐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든 저는 조국 대표에게 나중에 민주당에서 단일화 요건으로 뭐 조국혁신당 당원과 민주당 당원으로 합쳐갖고 어떤 그 여론조사를 하자? 당당하게 임하십시오. 민주당 당원들도 조국을 찍는 것이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저는 민주당 당원들도 김용남보다는 우리가 조국에게 더 애정이 있고 조국을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조국혁신당에다가 투표하는 것이 사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민주당과 합심할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어떤 사람들은 조국에게 빚이 있다. 저는 그런 얘기 쓸 일도 도움 안 돼요. 조국 대표도 국민들에게 빚이 없고요. 여러분들도 조국 대표님에게 빚이 없어요.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뭔가 대가를 바란다 그래요. 그게 좋은 지지의 방향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방송에 우리는 조국에게 빚이 있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물론 조국 대표를 응원하는 댓글이에요. 그런 댓글이요. 전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조국에게 우리는 빚이 있다. 이런 말이 선거에 중요한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으로 가지 않아요. 굳이 조국에게 우리는 갚아야 될 빚 이런 말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만 저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하면 검찰에 혹독한 수사 그리고 기소 당했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 당원들이 결상전을 하면서 검찰과 싸웠죠. 저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 당원들이 검찰청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모여서 이재명 대통령의 체포 가결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사실 수박들 다 내쳐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조국 장관이 당했던 검찰의 잔혹한 수사의 학습 효과예요. 제 말 맞죠? 조국이라는 국정의 2인자가 검찰에 가족까지 멸문지화를 당하면서 당했던 모습들을 사람들이 공포로 느껴갖고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할 때 저러다 이재명 죽겠다라는 공포감이 엄습해갖고 사람들이 조국 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민주당 당원들이 전부 앞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조국 대표 당할 때도 그 당시에 민정수석일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일 때도 설마 검찰이 저까지 하겠어? 정경심 진짜 구속시켜? 설마 하다가 검찰이 선을 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검찰은 정권까지 먹는 거나 결국은 검찰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서 검찰은 맘만 먹으면 찍으면 죽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국에게 빚이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선거에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조국이 검찰에게 무참히 밟히고 당할 때 우리에게 남았던 것은 검찰에 대한 공포와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아야 된다.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안다. 학습 효과가 결국은 이재명을 지킨 거예요. 진짜로. 조금만 여러분들 어땠어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에서 이낙연계나 이쪽에서 이재명 대표 흔들 때 검찰과 동일시 취급하면서 우리는 이낙연계를 사실상 민주당에서 퇴출시켰고, 외부로부터 검찰의 공격, 검찰의 기소 이럴 때마다 엄청난 민주 진영이 단합을 해서 검찰을 비판을 했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검찰의 기소, 검찰이 이재명 사냥에 나섰었잖아. 과거 조국 사냥을 느꼈던, 조국 사냥을 보면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정치인을 죽이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울분과 분노에 지켜보던 그 학습 효과가 이재명 당대표를 지켰고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거는 부정할 수 없다. 그렇죠? 저는 진짜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의 어마어마한 피해자였지만 진짜 가족이 진짜 멸문지화의 어떤 자식까지 건드리는 그 검찰의 잔혹성, 정경심 교수 그 표창장, 위조하지도 않은 표창장 가지고 4년을 진짜 감옥에 있는 걸 보면서 그 조국 장관, 지금의 조국 후보의, 여러분들 내 부인이 말 같지도 않은 그 검찰의 기소로 4년 동안 감옥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나는 이 침대에서 편히 잘 때 몸도 안 좋은 내 부인은 감옥에서 잔다는 생각을 하면요, 그 조민이나 그 조연이나 그 아들들 견딘 것만 해도 장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금도 우리가 과거의 검찰의 조작 기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특검을 통해서 검사들 작살내야 된다. 이런 거 뭐예요?
검사 새끼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는 이미 우리가 조국 장관 당할 때 이미 학습 효과를 통해서 알았고, 이재명 대통령 당할 때만큼은 이재명만큼은 너희들이 함부로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가 그 조국의 학습 효과다. 그 얘기를 꼭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가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신 조국혁신당 당원들 있죠? 응? 곧 민주당 당원들이 되실 우리 동지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 방송 보고 계시는 조국혁신당 당원들, 요즘 아마 조국 대표가 평택을 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게 여러분들 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조국혁신당이 사실 최근까지 4월 초까지만 해도 지지율 조사를 하면 2% 3% 정도 나와요. 2%에서 3% 정도 지지율이 나오다가 지금 조국혁신당이 평택 안에서 지지율이 지금 한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평택 안에서만 그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조사를 해보면 7%에서 10%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떠죠? 전체적으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상승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 사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처음에 지민비조 그리고 윤석열 3년은 길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쇄빙선 역할을 하면서 지지율이 한때 한 10% 이상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조국 장관이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어떤 확정 판결 이후에 다시 그 감옥에 가게 되고 다시 출소를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터지면서 조국혁신당이 사실 침체기예요. 지금 침체기인데 당 대표가 나서서 지금 유일하게 조국 대표가 14개의 재보선 중에서 조국혁신당의 어떤 배지를 달고 나오는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 전환 그러니까 위기가 지금 이제 기회로 담으면서 아마 조국혁신당 여러분들 요즘 아마 힘이 좀 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마 선거 조국 자체가 이번 선거의 등판으로서 조국혁신당의 어떤 분위기가 많이 살아나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는 것 같고, 왜 그러면 조국 자체가 인물론이나 어떤 인지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조국의 행보 하나가 뉴스거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뉴스거리에 노출이 많이 되면 당연히 그 나올 수밖에 없죠.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제가 말씀드린 거 이번에 여러분들 14개 지역구 있죠. 14개 지역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재보선 이제 화면을 좀 띄워줄게요. 이번에 여러분들 14개예요. 민주당이 선거 출마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게 민주당 때문에 하는 게 13개예요. 여기 이제 보면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김남준 됐죠? 연수갑 송영길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하남갑에 이광재 됐죠. 안산갑에 김남국 됐죠. 평택을에 김용남 됐죠. 아산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강훈식 비서실장의 차출로 여기는 누가 됐죠? 전은수 지금 전은수 부산 아산에는 전은수가 됐고 여기 충남 공주 부영은 여기가 확정됐나? 그분 됐죠. 누가 됐죠 여기? 아직 여기 공천 안 됐나? 됐는데 까먹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대진표가 됐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직 안 됐다고? 공주 원래 박수현 지역이었는데 여기 아직 안 됐어? 그래요. 하여튼 여기가 전운수지 아산. 하여튼 우리가 이번 선거 때 여러분들 치러야 되고, 지금 요즘 제가 국힘당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국힘당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조선일보가 장동영 물러나라고 난리가 났어요. 조선일보가 장동영 물러나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장동영이가 안 물러나죠.
그럼 조선일보는 여러분들 왜 빡쳐갖고 연속으로 사설에다가 장동혁 물러나라고 왜 할까요? 가만 보시면 이게 조선일보 사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4월 21일자 장동혁 대표 지금 물러날 적기다. 조선일보 칼럼. 이거 보세요. 그 다음 국힘 찍어 장동혁 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힘 찍어서 장동혁 살면 어떻게 하냐. 조선일보는 그냥 하는 일이 없어요. 이거 보시면 4월 23일 장동혁 땅에 떨어져 당의 걸음이 되어라. 얘는 왜 그럴까요? 과거 여러분들 조선일보는 어떤 언론이었죠? 언론이라고 하기 어떤 쓰레기 집단이었죠? 대통령을 자기네들이 만들 수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언론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장동혁이가 왜 자기네들이 아무리 저렇게 사설로 몇 번 때려주면 예전 같으면 국힘당이 흔들 하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요즘 안 그러죠. 빡친 거예요. 왜? 장동혁 주변에는 장동혁이나 고성국이 있거든요. 얘네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고성국이나 지금 윤어게인 세력들은 왜 조선일보 말을 안 듣냐면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됐다라고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과거같이 종이신문에서 떠드는 것보다 이제는 유튜브 시대다라고 생각해서 고성국 말을 더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빡치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물러나지도 않고 윤어게인 단절하라 그래도 한 번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악만 남았어요. 과거에 본인들의 권력을 되찾고 싶은 거죠. 민주당은 움직이지 못하더래. 지금 민주당은 어때요? 과거 여러분들 민주당 수박들이한테 날뛸 때 민주당의 어떤 최고위원 때 조선일보 들고 들어오는 놈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굽니까? 정청래죠. 정청래 누구예요? 조선일보와 인터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민주당에서도 조선일보랑 인터뷰지도 안 하고 아무리 민주당 비판해봐야 쳐다도 안 봐는 정청래. 국힘당이라도 과거에는 자기네들이 말하면 잘 움직이고 자기네들이 하라는 대로 착착착착착 선거도 준비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장동혁은 이제는 조선일보 말을 안 듣고 고성국과 전광훈 거기에 전환 이런 유튜브들 말을 들으니까 빡쳤죠. 그럼 뭐예요? 조선일보가 시대의 흐름을 잘못한 거죠. 시대의 흐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모든 언론이 과거의 어떤 종이 언론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그리고 유튜브 시대로 전환된 거죠. 시대의 변화를 조선일보가 아직도 옛날이요 하면서 민주당도 우리가 죽이고 대통령도 우리가 죽이고 대통령도 만들고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힘당과도 조선일보는 싸우고 있고 아예 민주당은 조선일보를 상대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요즘은 악만 남았다. 오늘 10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